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 손상대TV의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과 내일 방송은 지금 엔지니어가 지방 출장을 가서 할 수 없이 녹화 방송을 보내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제 실력이 기계치입니다. 녹화 방송이라고 해서 그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좀 너그럽게 봐주시고, 그래도 손상TV 많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방송은 민경욱 의원이 공개한 그 제보자 이야기와 태안 바닷가에서 발견된 보트 관련 그 뒷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오전에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정거하면서 샥 이렇게 흔들었던 투표용지 유출 논란과 관련해서 투표용지의 제보자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저하고도 아주 친한 사람인데 상당히 정입합니다. 결국은 오늘 얼굴을 공개하고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이런 의지까지 보였습니다. 민경욱 의원의 오늘 기자회견은 자신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사전투표 조작 의혹에 정거하면서 투표지 6장을 공개한 거 여러분 아시죠?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가 구리시 선관위에서 유출된 것이다 그러면서 고발을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제보자 얘기를 들어보면 야, 이 선관위 이거 안 되겠네 진짜요. 자, 민경욱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 자리에서 지난 11일 6장의 투표용지를 보여드렸는데 부정선거를 찾는 증거로 이용하기는커녕 선관위가 투표용지가 탈취됐다고 했으면서 투표용지를 건네준 선생님을 모셨다 그러면서 오늘 기자회견 장소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제보자는 정당 추천의 투표 참관인으로 참석하는 중에 의심되는 투표용지들을 발견하고 경찰과 선관위 측에 이를 알렸으나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서 부득이 이것을 민경욱 의원에게 제보하게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보자는 먼저 통합당 소속 구리시 나태근 후보와 경기 남양주 경기 남양주시 아이고 발음도 잘 안 되네. 주광덕 의원에 먼저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서 민경욱 의원을 찾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 제보자 이 씨는 4월 15일 선거 참관인으로 참석을 해서 대기를 하고 있던 중에 한 10시경에 구리시 교문동 투표함과 인창동 투표함 박스에서 두 가지 색깔로 된 투표용지가 나온 걸 발견했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확인하던 중에 선관위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쫓겨났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쫓겨난 일입니까 이게? 제보자는 이어 선관위 위원장으로 계신 분에게 의혹이 있는 투표용지가 나와서니 처리해달라고 신청을 했더니 잠시 후에 와서는 투표용지를 발견하고 검토해본 결과 시간을 갖고 지켜보자 이런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선관위가 이 정도입니다. 자, 제보자 이 씨는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막아주리라 생각했는데 경찰 책임자들도 모른다고 하고 선관위 투표위원장이라고 하는 분도 중지시키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왕좌왕하는 와중에 누군가 의혹이 있으니 이것도 신고하세요 라고 줬던 그 투표용지를 자신이 가지고 민의원에게 전달하게 됐다. 이런 동기라고 밝힌 겁니다. 이 제보자는 우리가 받은 그 투표용지를 둘둘 말아서 가져왔다고 밝히고
처음에는 바지 주머니에 넣고 화장실에서 펴봤는데 뭐 이 신고해봤자 감론 얼박만 되고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자동차에 넣어놨다고 말했습니다. 제보자는 그 투표용지 가져간 거 이게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것을 발견해서 대의적 차원에서 신고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결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투표장에서 이중으로 종이가 나왔으면 벌써 의혹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투표장에서 투표용지가 각각 다른 색깔이 나왔다. 이게 벌써 의혹이 있지 않느냐. 문제가 어디서부터 있느냐. 지금 이걸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보자는 특히 위원장도 와서 선관위 직원들을 불러서는 이거 이상이 있다. 왜 이러나? 그랬더니 선관위원 답변을 못했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또 다른 분들도 항의를 했는데 선관위원이 개표기가 읽을 수 있는 용지는 다 괜찮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당시 설명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제보자는 투표용지 6장을 건네준 그 사람과 관련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밝혔고, 그런데 본인이 보기에는 사무원점으로 보였고 나이는 한 50대 중반의 남자라고 일단 추정을 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보통 보면 막 따지고 난리 나는데, 자 이것도 까버리면 대충 알지 뭐 붙잡아서 신분증을 까본 것도 아니잖아요. 자, 제보자의 씨는 고민 중에 민경호 의원이 생각이 나서 여의도를 찾아왔고 의혹이 있으니까 이걸 밝혀달라고 요청을 했고 민경호 의원도 그걸 받아들었다는 겁니다. 이분은 절대 하나님께 맹세코 절도나 절치는 맞지 않다면서 앞으로 성실히 조사받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실한 신자니까 아무래도 뭐 거짓말 하겠습니까? 거짓말은 이놈의 정권이나 선관위가 18부이지. 이분은 거짓말 사람 아니에요. 제가 오랫동안 아는 분입니다. 민경호 의원도 한동의 같은 통에 어떻게 다른색 투표용지가 나올 수 있냐고 묻고 창간이는 불법용지가 들어간 게 아니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해서 고발했는데 경찰도 못 들어오게 하고 선관위원장도 믿어보자고 한 것 그거 아니냐고 일단 이런 설명까지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상하게 나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경찰도 나 몰라라 아니면 들어오지 마라 또 선관위원장 보고는 뭐 좀 믿어보 좀 기다려 이런 식으로 했으니 100% 거기 뭐 얘기해봐야 다 유야마 끝날 것이다. 그래서 민경호 의원을 찾아가서 공식적으로 이걸 밝혀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는 김기수 변호사가 동석을 했는데 공익제보자를 투표용지 절도범죄로 간주를 해서 검찰의 참고인 압수수색 등이 진행됐다면서 공익제보자는 명백히 수사 과정에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기수 변호사는 그러면서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어서 공익신고자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 부평의로 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참 나라가 이렇습니다. 세상에 공적 부패 상황 이런 것들을 신고를 하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꿀 한 잔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더 죄를 지은 것들이 더 뻔뻔해요. 이분이 이런 신고를 안 하고 그냥 덮어뒀으면 지금까지 모르고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민경호 의원이 지난 11일 빼박 정거하면서 문제가 된 투표용지를 흔들고 바로 그 이튿날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투표용지가 경기도 구리 선관위에서 유출된 것이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투표용지를 민원에게 건넨 사람을 투표용지 탈취범으로 고발을 했던 겁니다.
제가 우리 방송에서 선관위가 좀 똑바로 하라고, 탈취가 아니라고, 탈취. 선관위의 잘못을 인한 분실이라고. 그만큼 이게 탈취는요, 사람으로부터 빼앗는 게 탈취예요. 어떤 특정 공간에 있는 걸 가져오는 거는 도난이나 아니면 그쪽 반대편 얘기하면 분실인 겁니다. 탈취 자체는 사람이 아니면 탈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탈취라 이런 걸 때려붙여서 고발하는 선관위. 에이구. 자, 오늘 이 제보자가 밝힌 습득 과정을 읽어보면 오히려 저는 비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제보자나 민경호 의원이 아니라 당시 그 현장에서 이를 같이 목격한 경찰과 선관위 증언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참 개판이네, 개판. 투표지 관리도 개판이지만 신고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생긴 일인데 선관위가 민경욱 의원을 고발한 것이니 이게 적반하장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검찰은 민경욱 의원에 대한 수사를 멈추고 공익신고조차 무시해버린 경찰과 해당 선관위 지금부터 조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이 투표 용지가 현장에서 발견된 시점부터 민경욱 의원의 손에 들려져서 국회에서 공개될 때까지 모든 잘못은 선관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의 관리 잘못은 조금도 이실직고하지 않고 오로지 탈취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마치 자신들은 억울한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물론 선관위로서는 당시 이 문제가 언론에 제대로 공개됐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얼버무리다가 결국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다 선관위가 잘못이죠. 돈 한 다발을 길바닥에 갖다 놓고 배고픈 놈 지나가다가 그 돈 주워가게 만들어서 주워가면 점유물 이탈제 도둑놈으로 신고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이런 선관위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공개 시연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예상대로 출입 기자들만 받아들이고 우파 유튜브 및 일반 시민들은 출입을 제지당했습니다. 왜 이러겠습니까? 선관위가 이미 짜놓은 각본대로 보여줄 것만 보여주고 그것을 기레기 언론들이 아무 이상이 없다고 보도를 하면 결국 부정선거 의혹 없다, 이런 프레임이 짜져서 이걸 갖고 여론몰이를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오후부터 정광선관위 앞에는 수백 명의 애국 시민들과 유튜브 그리고 IT 관련 전문가들이 몰려들었지만 이들은 모두 출입이 제지당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오늘 선관위 시연 관련 보도 나오면 어떤 것이라도 믿지 마십시오. 그 프레임에 빠지면 지금 우파 진영에서 제기된 각종 부정선거 진실이 모두 묻힐 수 있습니다. 어제 저희 방송에 출연했던 한승천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도 말했지만 지금은 단순한 의혹이 아닌 드러나 있는 진실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미 고소고발을 통해서 검찰에 제출된 증거들 중에는 선관위가 꼼짝할 수 없는 증거들이 차고 넘칩니다. 재판만 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안 하잖아요. 따라서 애국 국민들께서는 사전투표 용지 불법 QR코드 사용부터 투표지 분류기, 접히지 않는 투표지 무대기 발견, 선거장비 무선 사용, 선거장비 입찰 비리까지 수많은 그리고 다양한 이 진실의 증거를 가지고 우파 진영에서 제기한 이런 문제를 선관위가 해명하라는 데만 집중해서 투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는 많은 애국 시민들이 중앙선관위 앞에 모여서 장시간 동안 선관위 해체하라, 부정선거 정의인멸 중단하라, 뭐 이런 온 구호를 외치면서 계속해서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손상대 TV도 카메라를 현장으로 내보냈는데 진짜 따가운 햇살 아래서 강탈당한 우리들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애국 국민들께 같은 동지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 그럼 주제를 좀 바꾸어서 4.15 부정선거만큼 개판인 또 중요한 이 안보 문제, 즉 충남 태안 해안가로 들어온 모터보트 문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것도 큰일 났습니다. 진짜. 아유. 지난해 동해바다 삼척항 목선 침투, 이번에 서해바다 모터보트 침투, 이러다가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동해가 됐든 서해가 됐든 핵잠수함이 넘어올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대한민국 꼬라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댔을 때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북한이 미사일 쏘면 알았어, 새 총 쏘겠지. 지금 이런 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배들이 살살 침투를 하다가 커다란 잠수함이나 함대가 넘어와도 국민들은 북한에서 실수로 넘어왔나 보다,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중국인 미리국 용기자들이 그것도 레저용 모터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 해안가에 도착한 뒤에 저 목포까지 잠입할 때까지 군이나 해경 모두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까? 이런 경계 정도라면 솔직히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순식간에 동해와 서해로 침투를 해서 남한 초토화시키는 이 식은 죽먹기관이겠습니까? 이 국민들이라도 깨어있어야 됩니다. 이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방부 장관이라는 정경두가 수차 뭐라고 했습니까? 재발 방지를 위해서 보안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왜 이런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겁니까? 지금요 조사하고 있는 이거 보면 얼마나 황당한지 아십니까? 중국에서 레저용 모터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으로 미리국 간 인원이 당초 추정했던 6명이 아니랍니다. 2명 더 보태서 8명인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참나, 8명이 넘어와도 도대체 본 놈이 없으니 이거 참 신출귀몰이네요. 지금 국내에서 이 미리국자들을 도와줬던 불법 체류 중국인 1명도 붙잡혔습니다. 28일 태안해경이 얘기한 걸 보니까 지난 26일 전남 목포에서 붙잡힌 중국인 미리국 용기자가 경찰 조사에서 8명이 함께 태안으로 왔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야, 이게 참 심각한 일이 아닙니까? 그동안 해경은 미리국에 사용된 모터보트만 보고 이거 6인승이니까 6명, 모터보트가 발견된 의양 해수욕장 방향에서 6명이 걸어 나오는 모습이 CCTV에 찍힌 점을 토대로 미리국 인원을 6명으로 추정해 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는 이들 일행은 지난 20일 오후 8시경에 중국 산둥성의 웨이하이에서 출발을 해서 바로 다음날 21일 오전 태안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들 일행은 큰 배를 타고 공예산까지 나와서 작은 선박으로 옮겨 타는 기존에 이런 가정도 없이 길이 4m, 폭 1.5m 크기의 1.5톤급 레저 보트로 곧장 우리나라 태안까지 쉥 하고 왔다고 합니다. 이후 그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승합차를 타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통해서 곧바로 목포까지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이야,
이게 그냥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문재인 정권이 중국과 북한의 신계를 안 건드린다고 해도 이것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달린 문제 아닙니까? 국회는 도대체 뭐하고 자빠졌습니까? 얼마나 경계가 개판이면 모터보트가 들어오는 것도 못 봅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강이나 여름에 바닷가 많이 보았을 텐데 모터보트가 움직이면 뒤쪽에 물보라가 좀 많이 입니까? 소리도 상당히 크게 들리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그걸 보고 말하는 들어봤더니 이 보트에 달렸던 60마력 쓰레기 엔진이 중국 해안가의 레저보트에서 많이 쓰는 것과 동일한 사양이라고 합니다. 와, 휴. 이렇게 소리를 내고 들어오는데 그 경계를 섰는지 안 섰는지 모르겠는데 경계를 서는 경찰이든 군인이든 디비자지 않았다면 이거는 한쪽 눈으로도 발견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까? 아이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보도를 해야 됩니까? 만약에 이들이 중국 미리국제가 아니고 북한 간첩이고 무기까지 휴대했다면 이거 어떻게 됐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8명이 총기 들고 한 동네 가면 동네 수백 명 학살하는 거는 장난도 아닙니다. 그냥 뒤를 갈겨버리면 양민학살 1000명 정도는 순식간에 다 했죠. 제가 이거 학대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태어난 고향이 경북 울진입니다. 68년도 울진 삼척기 무장공비가 넘어왔을 때 그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미리국자들이 탄 민간 모터보트가 아주 유유히 해안을 뚫고 해상 경계망을 뚫고 육지까지 들어와서 목포까지 갔습니다. 그런 만큼 군과 해경은 허술한 감시 태세에 대한 이 책임을 이번에는 반드시 져야 합니다. 이거는 뭐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당장 정경도 장관과 해경청장 책임을 지고 물러나든지 사퇴 씻게 됩니다. 안 그럼 또 아래 것들 몇 명 자르고 자신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책임 회피해서 그 자리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계 임무를 놓고 본다면 통상적으로 육군은 해안선 경계 임무를, 해군은 해양 경계 임무를 수행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육군이다 해군이다 이 따질 것도 아니에요. 넘어왔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아니 뭐 합참이나 국방부 핑계 잘 되는 거 있잖아요. 이번에도 핑계를 하면 되시지 그럽니까? 중국인들이 불법 침입하러 들어온 것이지 무기를 들지 않았으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하시지 그래요. 그 잘 쓰는 용어 있잖아. 대공용리점이 없다. 차라리 그런 자리에 경계를 서는 군인보다는 돈도 안 들이고 밥도 안 줘도 되는 허수아비라도 세우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게 관리하기도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유형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선례가 있습니다. 한 2번 정도 있는데 시간상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에 중국 교포와 탈북자까지 포함된 36명이 배를 타고 중국의 산둥성을 출발해서 충남 보령시 폐업 조선소를 통해서 미리국 간 바 있습니다. 당시도 군 당국은 이런 사실을 일주일 넘게 전혀 모르고 있다가 국내로 들어온 경위를 설명하는 탈북자의 진술 덕분에 뒤늦게 사태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십시오. 사람 숫자만 차이가 있지 군과 해경의 장림 경계는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사후 약방문식 군대를 보고 살아야 합니까? 이래서 9.19 군사합의 이후에 우리 군대가 민대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우려해서 반대를 했건만 문재인 정권은 더 확실하게 군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제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저도 한 수십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무신날 가학 중에 강화문 강작에 북한의 미사일이 떨어질 날만 남은 것 같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몇 방 강화문으로 막 들이날리고는 문재인에게 전화 딱 한번 걸어서 우리 그저 한번 만납시다 이렇게 말하면 모든 것이 덮여버릴 그날이 어쩌면 내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러다 찍소리 못하고 다 죽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10시 뉴스 까보기 시간에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